나원준 그 교수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새로운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우리 특강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은 그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추경호 장관이 뭐 경총을 찾아가서 임금을 억제해라 어떤 그 정규직의 임금을 해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사실 보수 정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장 그 경제하고 맞지 않는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수님이 아주 그 경제학 박사로서 아주 냉철하게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올해 6월 16일 날 이제 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회를 통해서 새 정부의 이제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5대 부분 구조 개혁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혁신, 아마 서비스 산업 혁신이 그 한 5개 부분을 이제 혁신하겠다는 이제 그 경제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 가장 지금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공공기관 혁신 방향 발표입니다. 6월 21일 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했고요. 그 내용은 이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에는 효율화, 재무 건전성 확보, 자율 책임 경영 강화, 민간 혁신 이제 성장 지원이라는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공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제 이 거꾸로 가는 그 정책들이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공공 서비스는 증가되고 또 공공성이 안정이 돼야만이 이제 이 국민들이 더 편안한 세상에서 이제 넓은 복지 사회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공 부분에 대한 계획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그렇게 이제 보느냐. 사실 몇 가지 이제 저희들도 한번 냉철하게 최근에 분석을 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지금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이제 29일에서는 이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에서 용산 이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 규탄 집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7월 1일에는 우리 추경호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어제죠. 7월 7일 이제 조찬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공대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공부문 양대노총 쪽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거기는 이제 양대노총의 공공을 담당하고 있는 5개 이제 노조와 연맹들이 있는데 이 대표자들이 최근에 한 7, 8년 동안 뭐 사실 못 모이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조만간 7월 20일 날 우리 대표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끝한 대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기자회견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발표한 특히 이제 기재부가 이제 발표한 그 내용 중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공공기관의 이제 부채 또한 공공기관의 인력 문제 또 공공기관의 수 그리고 공공기관의 생산성 또 공공기관의 보수 수준 또 공공기관 청사 등 여러 가지 말을 했었는데 뭐 하나하나 짧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왜곡된 진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 기재부의 그 주장을 봤을 때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날 발표를 할 때,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그 부채가, 규모와 부채가 이제 급증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350기관의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에 493조인데
지난해에는 583조로서 약 90조가 늘었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서 상당히 지금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한 그 내용은 원래 그 기재부가 저기 올 2월에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 강화에 따른 것으로 건전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공공기관의 이런 그 재무 건전성은 부채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부채 비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정부 기재부죠. 기재부는 이제 4개월 지나서 바로 말을 바꿔서 부채가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조 개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다면은 우리가 한국의 저 공공기관 부채는 OECD 이제 공공부 그 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OECD 중에서도 공공기관 부채를 공시하는 8개 나라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 부채가 두 번째로서 상당히 그 낮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인력 그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또 안전성 강화라든지 또한 뭐 공공 그 보건 등으로 인해서 많은 뭐 사람을 그 채용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본다면은 이제 2017년도에 34만 으로 되어 있었고 작년 말로는 한 44만, 한 10만 이제 늘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거는 기재부 자체에서도 발표를 한 것들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 강화, 공공 보건 등 꼭 필요한 그 인력이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그 사람들은 사실 IMF라든지 또한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하면서 대부분 이제 다 아웃소싱을 했던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시 이제 인소싱을 뭐 하거나 뭐 그렇게 한 건데요. 사실 이 인소싱이라는 이러한 부분들도 완전히 지금 뭐 100% 정규직 하다기보다는 자회사를 통해서 사실은 반쪽짜리 이제 이 정규직을 한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도 이제 8.8%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평균은 이제 17.9%로 비교를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 공공기관의 우리가 일자리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공공기관은 이제 수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그 정부 들어서서 공공기관이 이제 29개나 늘어서 350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 박근혜 이제 대통령 있었을 때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박근혜 정부 때는 연평균 지정 건수가 9.25개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3.6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공기관 수가 많이 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공기관의 수는 기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기재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공문법에서 다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이제 기재부가 자기들이 다 결정을 다 했었죠. 뭐 4개월 전에 기재부나 뭐 지금의 기재부나 다 뭘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이제 기재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아까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이제 그 공공기관 수가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추경호 부총리가 기재부 차관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기재부 차관을 했을 때 공공기관 수가 엄청 많이 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다시 29개나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공공기관의 이제 생산성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이런 공공기관이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 뭐 보험을 하거나 또 이렇게 차량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평가를 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을 가지고 따집니다. 결국은 그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 높여줬느냐, 사실 이러한 걸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추경호 지금 정부 기재부에서는 우리 1인당 영업이익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우리 코로나 시기에 있었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사실 공공기관 뭐 마사회라든지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이런 많은 공사에서는 뭐 비행기가 뜨지 않고 말이 이제 경마를 안 하고 또 뭐 많은 어떤 또 뭐 레저 어떤 그런 데서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이익이 줄은 걸 가지고 영업 이익이 줄었다고 해서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우리 생산성 지표가 낮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기관은 이제 보수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죠. 공공기관이 이제 기관의 보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이제 350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 상위 뭐 한 10개 정도는 뭐 1억 평균 임금이 1억 사실 넘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전체 평균을 그 내게 된다면은 한 7천 조금 넘는 어떤 그런 수준들입니다. 실제 공공기관들 중에서도 뭐 한 4, 5천 되는 어떤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뭐 또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따져보면은 우리가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 수준은 대기업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 있었을 때의 공공기관 그때가 이제 처음에는 합리화해서 나중에는 이제 정상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공공기관에 있던 복지는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그 임금 아니라 복지 수준도 이제 그 대기업 수준의 뭐 한 3분의 2, 한 50으로 조금 더 넘는 어떤 그런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뭐 공공기관의 임금이 높다거나 복지가 높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뭐 추경호 장관이나 또 대통령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게 뭐 호화청산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그저께도 국가 재정 뭐 회의에서도 이제 뭐 비핵심 뭐 자산은 다 판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참 이거 억울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공공기관들이 2014년도에 지방 10개 이제 그 핵심 도시로 내려가면서 우리 뭐 가족들과 헤어지고 완전히 격리 생활 하도록 사실 아무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체적인 어떤 정책에 의거해서 강제 이주돼서 그렇게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화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수도권에 있었지만은 내려갔을 때는 이제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별도의 핵심 도시를 지어서 지역과 상생하면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지역의 어떤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다 그것도 국토부에서 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내려갔던 각 그 공공기관, 큰 공공기관은 지역의 랜드마크를 형식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정부에서 다 지시를 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호화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자산을 이제 매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권의 가장 그 뭐 4대방 그 사업들이 있었지만은 그때 이제 가장 피해가 본 곳이 이제 해외 자원 외교로 인해서 석유공사에서 많은 피해를 봤었고 석유공사가 우리 이명박 정권 전만 해도 정말 우리 최고의 어떤 우리 공기업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자본 잠식까지 가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재무 부자가 형편없는 어떤 그런 우리 지금 기업으로 낙인되어 있었는데 그 내려가면서 이제 그 부채를 해소하라고 석유공사의 건물을 매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죠. 그때는 2014년에 내려가서 그래서 지금은 그 석유공사는 건물을 2,300억에 매각을 하고 그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가 하면요. 15년 되면은 그 건물을 산 가격의 70%를 갖다가 다 임대료를 줘야 되고요. 20년만 되면은 완전히 매각한 금액을 전부 다 이제 우리 임대료로 줘야 되고 완전히 20년 지나면은 뭐 그냥 거리로
안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그런 이 포화청사나 이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뒤에 지금 석유 공사를 내가 사서 또 운영하고 있는 데가 코랑코 이제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제 석유공사를 팔려고 했던 유료 차관이 그게 사회 이사에 있고 외투 자본들, 민간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도 조금 우리 우리 줄여주시고. 네네, 공공기관에서는 결국은 결국은 이게 공공기관의 이런 그 자산들이 결국은 국민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어떤 재산을 팔아서 뭐 외투 자본들, 결국은 또 민간 자본을 배불리게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옛날과 틀리게 다르게 지금 공공기관의 어떤 그 혁신 이런 그 방향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상당히 이제 거기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양대 노총 차원에서의 지금 그 정부 정책의 핵심 방향은 이게 결국은 그 점차적인 민영하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하고 돈 되는 이런 예, 자산들을 다 이제 민영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당장 옛날처럼 뭐 통합을 하거나 매각은 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우리 어제 양경수 위원장은 은밀한 은근한 우리 민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씀을 좀 하셨지만, 저희들도 이거는 단계적인 민영하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아마 조만간 어떤 공공 부분에 이런 이 분노와 함성들이 아마 더 크게 이제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예, 좀 하고 있고요. 많은 하여튼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우리 공공이 꼭 그 공공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아까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그 기재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공공성을 이제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투쟁임을 좀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많이 동참을 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윤석열의 1차 타겟이기 때문에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